안녕하세요, 해공원장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5%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어제 종가 5.9%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도 5.5%대 상승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 5%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자, 반면에 네이버는요, 어제 그나마라도 23만원 좀 돌파되는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네이버도,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자, 오늘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면서 23만원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이거 23만원에 대한 이 상단 저항이 그만큼 탄탄하구나,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오늘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더 내다봐야 되니까 제가 잠시 후에 네이버의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카카오의 급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카나나, 우리 카카오의 AI 모델이죠. 카나나가 일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나온 내용 소식들 가운데서 네이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이버는 일단은 뭐 특별하게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수급적인 영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소식 보면 3월 달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앱을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커머스 사업을 이제 앱의 형태로 본격화한다는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쿠팡과 경쟁 구도로 이제 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향후에 실질적으로 3월 이후에 얼마나 그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날지, 또는 지금 현 구간에서 유지가 될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뭐 네이버가 이걸 가지고 호재다 악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냥 요 소식들은 이렇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는요, 오늘 카나나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 호재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좀 이틀 연속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제는 호재 소식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었죠? 자, STO 토큰과 관련된 부분에서, 토큰과 관련돼서 앞서서 뭐 악재다라고 내용들이 일부 불거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TO 정책과 관련된 관련돼서 참석한다라는 내용들이 일부 좀 뒷받침이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죠? 바로 오픈 AI. 자, 이 부분도 얘기가 앞서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우리 카카오와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낼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그 내용들이 주가 강세로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한 내용인데요.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 명료하게 좀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카나나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카카오가 원래 우리 AI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뒤처진 게 아니냐 우리가 우려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네이버 대비해서도 좀 뒤처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아니야. 우리 카카오도 이제 카나나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너희들과 이제 경쟁할 거야라고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와 영어 이 성능에 대해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언어 모델이다라는데, 이제 좀 요게 목표가 좀 찍혔고요. 특히 한국어 모델, 여기에서 글로벌 경쟁 모델들을 좀 압도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어의 그 한글 위상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한글의 가치 드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카카오도 네이버도 해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특히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영어를 배우고 싶고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또 하기도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한글에 대해서 또 배우고자 하는 그 수요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수요도 역시나 카카오든 네이버든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영어 능력 부분에서도 역시나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라는 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하는 그 비용이 50% 수준으로 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어, 한글과 영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과 그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고성능 경량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국내 AI 생태계 또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예를 들면 국내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또는 뭐 현대차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이들 기업들과의 우리 카카오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네,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열어놔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요? MOU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자분들이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카나나를 이제 공개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럼 카나나의 미래 또 주가의 미래가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해보면 일단은 카카오 측에서 이제 밝힌 바로는 뭐 우리 AI의 보통의 성능이 대부분 그렇듯 가정하는 뭐 어떤 추론 능력이라든가 또는 수학적인 부분들 또는 뭐 코딩 능력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이 부분들을 인공지능이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이나 또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AI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라는 내용이죠.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에서 카카오의 AI 모델들을 실질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카카오가 뭐 자선사업 단체가 아니잖아요. 엄연히 상장사입니다. 기업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매출과 이익을 잘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예상 전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만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자, 카톡 지금 쓰고 있는 모델 제 생각입니다. 투자자분들 예상하고 있는 전망이니까 참고해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카톡이라든가 뭐 캘린더라든가 이런 뭐 다양한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 그쵸?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일반 모델들은 무료. 그런데 인공지능 AI 기능을 접목시킨 모델은 유료 버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카톡이다. 예를 드는 거예요. AI 카톡 모델이다. 그러면 요거는 유료. 구독 서비스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일반 카톡하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톡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추가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카톡 환경 내에서도 다양한 정보 검색, 그렇죠? 그다음에 콘텐츠를 찾을 수 있고 또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이게 그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든다. 너무 좋지 않겠느냐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선물하기 기능, 어제 제가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돼서 오픈 AI와 시너지 효과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좀 운전하면서 쓸 수 있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가 지금 운전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맛집 검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님들. 아니, 그리고 맛집 검색도 맛집 검색이지만 오늘 당장 지금 점심을 뭘 먹을지 이런 거에 대한 항상 고민인데 이런 것도 역시나 추천 맛집을 찾아주고 오늘은 어떤 게 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지, 그리고 어디 쪽이 예를 들어서 항상 사람이 몰린다면 그 몰리는 곳을 좀 배제해서 좀 다른 쪽을 또 선택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기능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독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독료로, 구독 기반으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우리 카카오가 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구독 관련된 이 서비스 측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뭐 모르죠. 모르는데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해본다. 그래서 카카오톡 일반적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나중에 새롭게 좀 업데이트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이제 본격적인 매출 구조가 다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주가 상승의 탄력성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 되고 연말이나 또는 내년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업데이트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요,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 머무르다가 갑자기 연말에 튀어오르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도 이 정도로 전망하고 예상할 정도면 어느 누구나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는 좀 더 탄력 있게 올해 내내 추세 우상향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자, 월간 차트 한번 보면 카카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은 걸릴 수 있는 장기 추세선도 있습니다. 자, 장기 추세선은 아직도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60개월 선. 워낙 빨리 내려왔으니까. 워낙 빨리 급락 내려왔으니까 이 60 추세선은 아직도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주가가 빨리 내려온 만큼 또 빨리 반등하면 어떻단 얘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60 추세선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60 추세선이 꺾이지 않는 사이에 주가가 빨리 회복해 준다면 과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파란색 선 60 추세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지만 빨리 회복해주고 또다시 급락했지만 빨리 회복해준다면 큰 틀에서는 장기 추세선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앞서서 2020년도, 21년도 당시에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갑자기 요렇게 가파르게 이제 60 추세선이 요렇게 우상향으로 요렇게 올라간 거고요. 워낙 또 빠르게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다. 그러면 좀 더 빨리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로 올라온다면 투자자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이 유지가 되거든요. 뭐 흔들 수는 있지만 6, 7만원대, 8만원대 이상으로 빨리 올라와주면 그만큼 또다시 이런 중장기적인 추세 우상향 트렌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바로 서프라이즈하게 투자자분들에게 급등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워낙에 그동안에 시간을 두고 내려왔어요. 이걸 뭐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격 조정. 그런데 가격 조정과 함께 또 어떤 조정을 받았어요? 충분한 시간을 거치고 내려왔으니까 기간 조정을 같이 거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게 카카오는 낮은 저평가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대략 한 3년, 4년 동안에 충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빠르게 상승 탄력을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월간 차트에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한 달, 두 달 사이에 뭐 6만원, 7만원, 8만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충분한 상승 여력이 그만큼 보인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카카오를 내가 지금 시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하단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매수 타점 의견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에 있습니다. 비중을 모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5만원, 6만원, 7만원 올라갔을 때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생각보다 빨리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카카오 때문에 지치겠다, 나 이제 진짜 본전 오면 다 팔아야지,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생각이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본전 왔을 때 투자자분들 매도하고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결국은 팔고 카카오가 더 많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과거에 카카오가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때와 지금은 엄청나게 급락한 때와는 천지 차이니까 완전히 달라진 환경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각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보인 점이 있기 때문에 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캔들 70개로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70개로 만들어 놓은 이 추세 흐름을 놓고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쵸? 네이버는 지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로 좀 가볼게요. 그 그림 그대로 놓고 카카오로 가면 어떻습니까? 카카오하고 이제 주가 가격 차이가 어때요? 이제 별반 차이가 없어졌죠. 카카오하고 키 맞추기가 이제 됐나요? 이제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이버가 먼저 치고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카카오가 빠르게 보폭을 줄이면서 이제 키 맞추기가 된 겁니다. 키 맞추기가 된 거예요. 같은 업종이니까, 인터넷 업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 시장으로 같이 함께 보면 시장도 제가 본캔들 70개로 맞춰놓고, 자,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지금은 요 카카오로 맞춰 놓겠습니다. 카카오로 맞춰 놓을게요. 자, 요렇게 카카오가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어떻습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볼게요. 코스피가 이렇게 주구장창 빠질 때 색깔 좀 달리 할게요. 요렇게 하단 영역에 있을 때 어땠어요? 하단 영역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카카오가 올랐죠. 카카오가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가 고점 잡힐 때 지수 바닥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카카오는 주르륵 흘러내리고, 카카오가 또 반등 나오니까 지수 빠지고. 그쵸? 이해되시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또 쭉 치고 날리니까 카카오는 또 이렇게 울상지었고,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단기 조정이 나오니까 또 카카오가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찌됐든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코스피 지수와도 카카오가 키 맞추기가 돼버렸다. 이거 제가 뭐 사기치려고 그림을 억지로 그린 게 아니라 있는 그림 그대로 제가 그냥 따라 그렸을 뿐입니다. 저는 화가가 아니거든요. 그림 정말 개뿔도 못 그립니다. 하지만 따라 그린 것 뿐입니다. 따라 그려보니 지금 이런 흐름들, 이런 추세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키 맞추기 하느라고 좀 더 빨리 올라간 격이고요. 네이버는 먼저 치고 나갔고 코스피 지수보다도 먼저 위로 올라갔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코스피는 조금 더 내려오는 흐름에서 네이버하고 동조되면서 같이 움직였다. 반면에 카카오는
반등이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카카오의 흐름들도 투자 여러분들 오늘 엔비디아 효과가 또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라도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가 나왔고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걸려서 하락했어요. 크게 급락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주식들로 수급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엔비디아 효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특히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수혜주인데 SK하이닉스가 급등 나왔다. 반도체 장비 주식들 급등 나왔다라면 어떨까요? 카카오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급등 강세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수와 상대적으로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오늘 조정이 나왔고 또 반도체 쪽도 수급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 쪽으로는 수급이 되려 반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고요. 추세적으로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좋은 추세 흐름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자, 월간 차트. 자, 이제 월간 차트 골든크로스가 이제 뭐 기정사실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5위평, 12평이 이제 골든크로스 나죠. 월간 차트에서.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뭐 카카오가 다시 뭐 5%, 6%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지금의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면 어때요? 장대 양봉, 5위평, 12평, 골든크로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네이버와 비교 분석해드렸죠. 네이버가 골든크로스 나면서 장대 양봉들 치고 나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갔다. 카카오도 골든크로스 나온다. 그러면 이번 달 남은 거래 일수 동안에 2월달만 잘 마감해주면 어때요? 3월달, 4월달 뭐 약간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골든크로스 나면서 세력들의 시스템 매매, 저가 매수에 강하게 들어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님들 지금까지도 어렵고 마음고생하고 계시고 힘들고 하시겠지만 더 힘내십시오.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 그동안에 마음고생했던 거 주가 이만큼 떨어지느라고 투자자님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크래치 많이 났잖아요. 이거 다 보상 받아야죠. 힘들잖아. 보상 받아야지. 그냥 본전하고 내가 매도하면 그냥 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 그거는 실패한 매매입니다. 그동안에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가 금리 그냥 이자 받으면서 그냥 넣어놨어도 일단은 내 마음의 상처는 안 받잖아. 마음고생 안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작게는 뭐 2, 3년 또는 길게는 4, 5년 동안 투자자분들이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보상 반드시 수익으로 투자자분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고요. 투자자분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좀 꾹꾹 눌러주시고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